그러면 첫 번째로 챗봇에 대한 내용인데요. 챗봇이 뭔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챗봇은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커머스나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챗봇을 그렇게까지 깊이 알진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개발자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봇 같은 것들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개발자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그 액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챗봇이 그냥 어, 사람들이 채팅을 할 때 혹은 그 특정 업체와 소통을 할 때 실제로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좀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한 그런 정의가 있으실 테지만 저희한테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서 갑자기 채팅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챗봇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챗봇이 이 저희 같은 이커머스나 그 블로거나 온라인 마케터들에게 쉽게 이제 대중적으로 활용되게 풀린 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뭐 불과 한 1년,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제작하더라도 그 챗봇 부분은 API를 통해서 사이트에 어거지로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들이나 거기에 대한 그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드 코딩을 해야 됐어가지고 그렇게 자유도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꽤나 이제 좀 흥미로운,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가 돼버리면, 디모크라타이제이션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창의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챗봇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크린에 보시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메신저 앱들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여기 텔레그램, 킥, 스카이프, 그다음에 이거는 슬랙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앱들을 여기다 써놨는데, 왜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운데다 놨냐? 이런 챗봇 기능,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텔레그램 이 두 군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영역에서, 그쪽 앱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도 많은 곳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챗봇이라는 기능을 좀 많이 쓰도록 어, 오픈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챗봇을 어떤 걸 해야 될지, 혹은 챗봇이 뭐에 대해서 좀 깊이 알려면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챗봇의 발전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거예요. 실제로 챗봇을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파시는 분들 이거는 전혀 다른 그 내용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발전 단계가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나눴는데, 한번 보시면 맨 우측에 FAQ형이라고 있어요. 이 FAQ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을 목록화 시켜놔서 사람들이 저에게 채팅 메신저 앱으로 물어볼 때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옵션을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자주 하는 질문 목록 있잖아요. 그걸 그냥 채팅 앱에 그대로 갖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질문과 가장 비슷한 거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는 식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에 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ARS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거의 없고, 그 활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람과 대화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찾으려고 해집고 다니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으로 FAQ형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번이 이제 키워드 인지형이라고 있는데, 키워드 인지형은 그냥 제가 임의로 말을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냥 그 펑션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데,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지만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되게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런 키워드 인지형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인지형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용자가 고객이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 중에서 특정 키워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질문을 써놓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만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만을 써놨을 때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이 누군가 고객이 하면 답변을 이런 걸 해줘라고 미리 심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문과여서 이과는 안 그러시겠죠. 문과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길게 쓰잖아요. 근데 길게 쓰는 걸 사실은 교수님들이 다 읽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교들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다가 특정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는 1점, 뭐 다른 키워드는 이 키워드는 2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할지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그 질문에 적어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답변을 원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FAQ형은 질문과 답변 둘 다 저장하지만 키워드 인지형은 키워드와 답변 이 두 가지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키워드에 대한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키워드와 B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으면 뭐 1번 답변, A라는 키워드와 C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2번 답변, A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뭐 10번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과 비조합을 미리 저장을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어보는 것마다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하니 사실은 이제 좀 더 사람과 대화한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캔드 리스폰스라고 해서 그 담당자가 언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질의 체인을 끊는 거죠. 더 이상 당신한테 해줄 답변이 없으니까 실제 사람을 기다리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모르고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 다시 얘기할 테지만 그 쉬운 답변들은 미리 이런 챗봇이 다 답변하게 하고 실제 사람이 좀 약간 들어서 이해하고 답변해 줘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커스텀 서비스 그 팀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일을 풀어나가기가.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좀 더 물론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사용에도 그 이점이 생겼지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적 시간적 이점이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 단계 직전에 AI형이라고 있는데 AI형은 말 그대로 그 바둑의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그 자연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NLP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패턴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고객들과 대화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나 답변을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AI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특정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 그 고객 관리나 혹은 뭐 그 퀄리티 컨트롤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된 내용을 AI 기계한테 다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럼 AI는 그 녹취된 내용을 다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학습을 계속하면 향후에 학습이 완료가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 고객 관리 센터랑 연결만 해놓으면 고객들이 한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게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이후에 그냥 알파도 마찬가지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건 구글에서 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AI들은 이제 AI 개발자들은 AI 개발하려면 어떤 플랫폼을 쓰지 하면 텐서플로우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대표적으로 했는데 AI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외에 그냥 돈 많은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녹음 내역을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세트가
저희 같은 일반 셀러들은 사실은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쪽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 FAQ형에서 키워드 인지형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오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AI형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생기면 키워드 인지형에서 키워드 인지형이 현재 대중적인데 AI형도 향후에 대중적이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기다리면 AI형도 저희가 다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챗봇은 이렇게 간단한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그 넘어가기 전에 카카오톡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이상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에서도 이 스마트 채팅이라 그래가지고 키워드 인지형이나 AI형을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키워드 인지형과 AI형을 활용을 하려면 저 카카오톡에서는 API로 연동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API로 연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체 키워드 인지형, AI형 프로그램을 하드 코딩을 어딘가 해두고 그걸 API로 땡겨와서 카카오톡 안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거기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FAQ형밖에 없습니다. API로 연동해 올 수 있는 하드 코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FAQ형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별도로 코딩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코딩을 하실 수가 있다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면 API로 연동을 하면 키워드 인지형이나 AI형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챗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매니챗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매니챗이 이런 챗봇이 대중화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그 좀 솔루션 자체가 아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뭐 하드 코딩을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딩을 다 제작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매니챗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한다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비개발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이 채수열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챗봇 솔루션 업체들이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업체들만 추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실전 사례도 그렇고는 매니챗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거를 예시로 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AI형 만들려면 대기업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충분하지 않은 이상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이버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챗봇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뉴스도 없고 뭐 홍보 자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블로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도미노 쪽 그 주문 챗봇이었는데 주문은 할 수 있대 뭐 취소가 안 된다든지 아직 좀 업그레이드 할 면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사례가 국내에서는 최소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저희 같은 이커머스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커머스 셀러 또는 온라인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챗봇을 활용하는 게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고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커머스 셀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창의적인 질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이 주문은 제대로 됐는지 또는 뭐 배송이 언제 되는지 또 뭐였다 취소 가능한지 뭐 반품해도 되는지 뭐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을 고객센터에서 계속 전화로 받아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사실은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시간과 비용인데 챗봇은 24시간 지가 알아서 깨서 그런 질문에서 항상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24시간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좀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효용을 줄 수도 있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챗으로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채팅으로 받긴 하지 메신저로 받긴 하지만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서는 고객들한테 대한 효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아무리 착한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객센터 직원이 어느 날인가 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답변을 좀 약간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챗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단순한 발상으로 사용을 하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고객들에게 세일즈를 할 때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이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셀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고객 판매 기법에 가장 첨단에 붙여놓고 활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는 챗봇이 거의 뭐 꼭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마케팅 그 기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활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더 많이 활용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계셔야 시장이 어느 정도 변해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한 거고요. 챗봇이 무언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챗봇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